선수 이적료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고 가는 현대 축구에서 모든 선수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균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마저도 실패하여 최악의 활약으로 먹튀라는 꼬리표가 붙은 선수들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아직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먹튀는 누구일까요? 스코어 888 터치비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먹튀계의 절대 강자이죠. 첼시에서 에이스로 등극하며 맹활약. 19-20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된 아자르는 무려 이적료가 약 1,400억 원, 주급이 약 6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레알이 적극 부인했지만 사실 이적료가 알려진 금액 이상인 2,250억에 달한다는 소문까지도 있죠. 아무튼 아자르는 그만큼 레알의 새로운 중심을 맡아줄 선수로 큰 기대 속에 영입됐습니다. 첼시에서의 마지막 시즌 리그에서 16골 15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스탯을 올리고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르며 레알에 합류한 아자르는 거짓말처럼 19-20 시즌 16경기 1골 6도움, 20-21 시즌 14경기 3골 1도움, 그리고 21-22 시즌 17경기에서 고작 1도움만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부진이 진행 중입니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고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경기 출장 자체가 점점 줄었고 그나마 출전한 경기들에서도 경기력이 처참했습니다. 21-22 시즌은 아예 부상으로 시즌 아웃까지 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마 레알의 역사뿐만 아니라 축구사에서 최고의 먹튀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안타깝게도 연속으로 현역 레알의 선수들이 2명째 등장합니다. 그러나 베일은 아자르보다는 훨씬 나은 케이스죠. 베일은 토트넘에서의 맹활약으로 약 1,360억의 이적료에 13-14 시즌부터 레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첫 3시즌간은 시즌마다 30개 대회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원더골을 포함해 팀의 수차례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18-19 시즌을 시작으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부상에 시달렸고 경기 출장이 적어지며 19-20 시즌에는 리그 16경기 2골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또한 급감! 뿐만 아니라 벤치에서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 각종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알려진 골프에 축구보다 더 매진하는 듯한 행동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레알을 더욱 화나게 한 이유는 그런 부진 속에서도 베일이 웨일즈 국가대표로 차출될 때마다 변함없는 맹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급을 무려 약 9억 이상 수령하고 있어 타 팀으로 판매조차 어려웠고 20-21 시즌에는 겨우 토트넘에 임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주급을 레알에서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작 4경기에 출장해 1골만을 기록 중인 21-22 시즌을 끝으로 레알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베일. 과연 레알에서의 베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버풀의 명가 재건에 에이스로 앞장서며 월클로 성장한 쿠티뉴는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약 2,048억의 이적료에 FC 바르셀로나로 합류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이니에스타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큰 기대를 받은 쿠티뉴는 시즌 중반 이적한 케이스라 이적 초기부터 맹활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적 직후 후반기 18경기에 출장해 7골 6도움을 기록하며 기대를 넘어선 활약과 함께 동시에 화려한 앞날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5골 2도움으로 초라한 공격 포인트와 부진한 경기력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죠. 결국 잠시 한 시즌간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떠난 쿠티뉴는 비록 로테이션 멤버였지만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심지어 바르샤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임대 생활 중 트래블을 경험하고 20-21 시즌 다시 바르샤에 돌아오며 부활을 다짐했지만 또다시 부진의 부상까지 시달리며 고작 리그 12경기에 출전 2골 2도움만을 기록했죠. 결국 이번 시즌에도 전반기 12경기에서 겨우 2골만을 기록.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다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하며 바르샤와의 동행이 당분간은 끝났습니다.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바르샤 역사상 최악의 먹튀 쿠티뉴였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황금기를 보낸 뒤 향후 팀 측면 공격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고작 만 19세의 나이에 선택을 받은 우스만 덴벨레. 이 어린 선수 영입으로 바르샤가 도르트문트에 지불한 이적료는 옵션을 빼도 무려 약 1,425억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덴벨레의 예상치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유리몸이라는 것. 이적 후 17-18 시즌부터 3시즌간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맹활약과는 거리가 먼 경기력을 선보였고 리그에서 고작 12골, 11도움을 기록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크고 작은 부상이었죠.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반 동안 부상 횟수가 총 14회, 엔트리 이탈 일수가 무려 705일, 약 2년에 해당하는 역대급 수치입니다. 21-22 시즌 초에는 역시 기복이 큰 경기력과 함께 바르샤와의 재계약이 불발될 것으로 보였으나 후반기 신입생들과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과연 덴벨레는 극적 반전과 함께 먹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선수들이 현대 축구 시장의 거대한 규모를 상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먹튀들이라면 캐롤은 그야말로 먹튀의 원조, 먹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롤의 이적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었는데요. 10-11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마감 하루 전날 팀의 주포 토레스의 갑작스런 첼시 이적으로 급하게 스트라이커를 찾아야 했던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롤은 09-10 시즌부터 뉴캐슬에서 포텐이 폭발하여 팀을 승격시켰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정상급 공격수로 도약함과 동시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까지 승선. 그야말로 가장 핫한 공격수였죠. 캐롤은 2010년 11월 뉴캐슬과 장기 재계약을 맺으며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리버풀이 토레스 이적의 패닉 바이로 약 600억에 달하는 당시의 충격적인 이적료를 지불하며 겨울 이적 시장 마감과 동시에 영입해버린 것이죠.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캐롤은 10-11 시즌 후반기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거짓말처럼 그 경기가 최고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골을 끝으로 시즌을 마쳤고 11-12 시즌에는 리그 35경기에서 4골 3도움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먹튀의 원조가 탄생해버렸죠. 결국 12-13 시즌 웨스트햄으로 임대되며 허무하게 리버풀에서의 짧은 생활이 끝난 캐롤은 웨스트햄에 완전 이적해서도 전혀 부활하지 못했고 이후 뉴캐슬로 유턴했지만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뒤로는 레딩과의 초단기 계약, 그리고 현재는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과 6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악의 먹튀 후보 5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나올 만한 선수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탄에서 소개해드릴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과연 누가 등장할지 댓글로 예측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